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손꼽히는 장동혁 의원, 조정훈 의원이 주도하는 총선 백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장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쩌면 총선에 패배한 원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저는 국민들, 유권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한테 표를 주지 않고 민주당한테 표를 줬는지,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에 표를 줬는지는 유권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총선 패배 원인들은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도 분석하겠지만 국민들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당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당에서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는지, 당에서는 이런 걸 했지만 왜 큰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 저는 백서특위가 하는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늘 비대위원장과 상의하고 협의를 해서 전략도 세우고 유세 일정도 짜고 공약도 발표하고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저에게 물으면 사실상 답변은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협의했지 못했던 내용 중에 사실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들은 백서특위에 나오셔도 말씀하시기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백서특위에 나와서 총선 실무와 관련된, 그리고 총선 진행과 관련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여지껏 저는 백서특위 하면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책 책임을 지고 물러난 대표까지 불러다가 뭘 확인하겠다고 하는 백서특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저도 21대 백서특위위원으로 있었지만 저희들이 황교안 대표를 모셔다가 의견을 듣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대통령실 관계자 어떤 분을 부른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부른다. 사실 총선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천, 경선, 그 다음에 전략, 공약 모든 것들이 당이 주관하는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총선과 관련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당무 개입이고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장 의원은 백서특위와의 면담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2시간 20분 가까이 제가 면담을 했는데 저는 굳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백서특위에서 여러 가지 자료도 조사했을 테고 또 설문도 했을 테고 다른 분들도 미리 면담을 했을 테고, 그래서 실무 책임자였던 저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는 형식이었지 제가 뭘 미리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따라서 설문 문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거나 설문 문항의 적절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묻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했습니다. 분야가 한 5가지인가 분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조정훈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 분과별로 책임진 분들이 본인 분과에서 저한테 묻고 싶은 사항들에 대해서 매우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선 패배 원인을 묻는 질문에 장 의원은 말을 아끼면서 총선 실무를 책임졌던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한 위원장이 제기한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서 장 의원은 당내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내 당협위원장을 2년 했었고 그때 저는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에 7석 저희들이 다 잃었기 때문에 7명 전부 다가 원내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도 7명이 모이면 그런 논의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원내 당협위원장들 모였을 때 당의 그런 내용들을 건의하고, 기본적인 것은 현역 의원들은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국회의원 사무실도 둘 수 있고 지역이 여러 개면 다시 지역 사무실도 둘 수 있고 물적인, 그 다음에 인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내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계속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특히 청년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 물적, 인적, 또 금전적 이렇게 기반이 되지 않는데 정치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당내에서 목소리가 필요할 때 원외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고 또 지속적으로 4년 후, 8년 후를 대비하면서 조직을 갖추거나 뭔가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제약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격차를 해소하자, 그리고 정치 신인들에게 또 특히 청년들에게 낙선했다 하더라도 다음 4년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격차를 해소해 주자라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폐해가 많았지만 지금 지구당 부활 논의의 전제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예전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말에 지구당 부활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 위원장 공격에 대한 질문에서 장 의원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그게 국민들의 마음에 부합하면 그게 공격한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타격을 주지만 그게 국민들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돌아와서 본인에게 다 역풍이 되고 부메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시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던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시니까요. 라고 답해 홍 시장의 공격이 역효과를 내고 있음을 내비쳤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심에 따를 거라 말해 출마 가능성을 높게 열어두었다. 통화를 할 때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는 질문에는 당 상황이나 정치 상황과 관계없는 말씀도 나누고 관계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때는 당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있고 또 정치와 관련된 어떤 이슈를 또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제 생각을 묻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 상황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전당대회 시기 언제로 갈 것 같아 이런 디테일한 질문 같은 거를 좀 주고받으시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저보다 언론 보도가 더 빠르던데요. 라고 답했는데 한 위원장과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소통을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의 컴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장 의원은 민심이 부합하는지 그리고 민심이 한동훈 위원장을 다시 부르는지 아닌지는 그건 한동훈 위원장께서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선거가 끝나자마자 어찌되었던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선언까지 하고 본인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소모될 것까지 감내하고 예상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저런 비판들이 있고 이런저런 장단점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선택한 것은 당입니다. 그리고 단 1초도 쉬지 않고 거의 쓰러질 때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사람에 대해서 고생했고 일단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곧바로 물러나줘서 감사하다. 어쨌든 우리 당의 정치적 중요한 자산이고 뭔가 그래도 다시 재충전하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공부도 하고 좀 멀리 한 템포 좀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지켜보고 뭔가 당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런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너무 고생하고 소모되었으니까 쉬고 있어라. 언젠가는 다시 부를 것이다. 정말 고생했다. 어떤 아쉬운 점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뭘 바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테니 어쨌든 당이 가는 모습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어떤 때 우리가 같이 또 힘을 합쳐야 될지 고민해보자 라고 한다면 저는 어쩌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건 전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당대표 다시 출마를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다 당신 책임이고 여기서 당신이 좀 이제 사라져야 되겠고 앞으로 절대 정치에는 발도 들이면 안 되겠다 라는 듯이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이 마당입니다. 라고 답해 당내의 선을 넘은 공격이 한 위원장의 컴백에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